오늘 너무너무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자, 윤사 어때요? 시험 치르면서 많이 어려웠었죠? 우리 지난번에 4월에 치렀던 시험도 쉽지 않았었는데 네, 이번 시험도 역시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끙끙거리면서 푼 친구들 많았을 거고요. 중간에 어려운 문항들이 쉬지 않고 막 쏟아지는 그 파트가 있었어요. 3페이지에서 4페이지 넘어가는 그 언저리에서는 많은 친구들이 이게 바로 정말 윤사구나. 그 소문으로만 들었던 윤사가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풀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이게 바로 윤사입니다. 이번 시험 여러분들이 2학년 친구들이 이렇게 치르기에 결코 만만치 않은 시험이었고요. 지난번 4월 시험도 쉽지 않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게 윤사야.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할 거야 라고 4월 시험에서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다루었다면 이번 시험에서는 범위를 좀 좁혀서 동양과 한국 윤리까지 이제 출제가 됐었죠. 아주 윤사스러운 문항들로 출제가 잘 됐고요. 윤사라고 하는 게 이런 과목이구나. 아, 수능에서 윤사는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감을 잡을 수 있는 시험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윤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치렀던 이번 시험을 좀 분석해 보니까 인간과 윤리에서 두 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선생님들이 출제하시는 분들이 요 1대단원에서도 뭔가 내기는 내셔야 하기 때문에 네, 한 두 문항 정도 이렇게 출제를 하셨고요. 지금 우리가 2학년 시험이고 네, 나름 1학기 시험이기 때문에 두 문제나 출제가 됐지 아마 보통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2학기 때 쭉 치를 시험들 또 내년에 치를 수능에서는 대부분 인간과 윤리에서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을 좀 잘 유심히 보시고요. 문항은 쉬웠지만 인간과 윤리에서 인간의 특성을 다루면서 출제되는 가장 최신의 트렌드를 잘 반영한 그런 형식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한번 살펴보실 만한 문항입니다. 보니까 동양의 사상들, 그쵸? 동양 사상에서 대부분의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또 한국 사상에서도 이렇게 6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 동양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친구들이 잘 알다시피 유교, 불교, 또 여러 도교 사상들이었죠. 유불도가 골고루 출제가 됐는데 아마 체감상 느끼기에는 유교 문제가 특히 많다 이렇게 좀 느껴질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유교 문항이 항상 전통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불교와 도가가 이제 비슷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유교 문제가 가장 어렵게 고난이도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네, 이번 시험은 좀 달랐어요. 이번 시험은 불교 문항에서 어려운 문항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이미 우리가 윤사를 쭉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이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윤리와 사상이 굉장히 많은 내용 요소들이 바뀌었는데요. 사상 파트에서는 특히 동양의 불교 사상이 굉장히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어려운 내용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친구들이 문제를 풀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특히 20번 문항 같은 경우는 네, 문항 자체는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친구들이 워낙 사상을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풀 때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상은요. 여기 보니까 한 6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 다 만만치 않은 문항들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 잘 다루어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맞은 문제는 건너뛰고 해설 강의 들을 때 틀린 문제만 이렇게 골라 듣지 마시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들으세요. 그래야지 이번에 맞았다 할지라도 내가 놓친 부분이 있다는 거를 네, 해설 강의 들으면서 좀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시험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같이 좀 이야기 나누어 보고 싶은 문항 4개를 뽑아왔어요. 7번, 15번, 16번, 20번 문항입니다. 아마 가장 풀면서 어려움을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좀 뭔가 이상하죠? 와 하고 끊겨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성리학과 그럼 뭐가 딱 떠올라야 돼요? 그쵸? 양명학 요 정도 나와줘야 돼요. 그쵸? 좋아요. 여기까지는 뭐 많은 친구들이 했을 것 같아. 근데 해능과 그럼 일단 해능이 누구지?부터 이제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알아두셔야 해요. 석가모니만 알면 중학생입니다. 우리 윤사 공부했으니까 용수도 알아야 하고 해능도 알아야 해요. 인도의 스님 용수, 또 중국의 네, 선종의 대표자 또 해능 아셔야 합니다. 해능과 네, 고려의 그렇죠 진울. 역시 이 두 사상가의 공통점과 차이점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황하면 이황과 이 요거는 친구들이 잘 알겠죠? 자, 중관학파와 하면 어떤 학파가 또 떠올라야 돼요? 유식학파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야 해요. 자, 선생님이 왜 이렇게 빈칸 놔뒀을까요? 일단 요 정도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친구들은 윤사 공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런 건 떠올랐는데 요런 거 좀 애매하고 잘 안 떠올랐다.
이런 친구들은 여러분의 윤사를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윤사 공부할 때는요, 항상 세트로 돼서 이렇게 뭔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항들이 이렇게 어려운 문항들, 고득점 문항들, 킬러 문항들로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파악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앞으로의 윤사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본 개념 충실하게 하면서 입장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교과서에 써 있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내신 시험에 빤히 나오는 그 정도의 기본 개념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정도 개념 가지고는 오늘 수준의 시험 풀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해설 강의를 하나하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사상가의 입장을 찾으라고 할 때 매력적인 선지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사상가가 한 말, 맞는 말과 교묘하게 안 한 말, 교묘하게 틀린 말을 섞어서 한 문장에 배치한다든지 이런 식의 매력적인 오답 선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피해 나가려면 어때야 돼요? 사상가 입장을 어떻게 더욱 철저하게 제대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함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자, 중관학파와 유식학파란 말이 탁 나오려면 중관, 유식 외워야 돼요. 결국은 이해하고 암기해야 한다는 거죠. 꼼꼼하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어떻게 하는 것? 치밀하게, 아주 치밀하게, 너무 파고든다 할 정도로 좀 치밀하고 꼼꼼하게 또 비교하는 훈련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선생님이 이야기하죠. 윤사는 그냥 이렇게 공부만 하는 이렇게 막 시험을 위한 그런 과목이 아니죠. 사실은 굉장히 깊이가 있는 과목이고요. 동서양의 그런 우리보다 먼저 더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먼저 살아간 수많은 지혜로운 선배들의 삶의 지혜를 우리가 굉장히 쉽게 앉아서 빨대 꽂아서 쪽쪽쪽 빨아먹는 그런 과목이잖아요. 여러분들 윤사 더욱더 깊고 넓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더 깊고 넓어질 윤사를 위해서 선생님이 파이팅 외치고요. 자, 그럴 내 윤사를 좀 더 깊고 넓게 확장하기 위해서 1번 문제부터 꼼꼼하게 같이 해설 강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사의 매력에 퐁당 빠질 준비하면서요. 우리 본 해설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